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샘 뱅크먼 관련돼서는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전에 다뤘던 거 말고 이 샘 뱅크먼이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봤어요. 돈을 모으는, 이 샘 뱅크먼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샘 뱅크먼이 이제 그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FTX 거래소가 망할 때도 한국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봐가지고 이거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샘 뱅크먼이 제 코인,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샘 뱅크먼이 돈을 모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운영하는, 그 비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둘째 진동기 부회장이, 그러니까 그 생명사에 있는 휴먼 계좌에 돈을 모아놓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매우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샘 뱅크먼이 제 코인 이제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저에서부터 살펴보면 볼수록 좀 많이 아쉬워요. 안타깝고, 좀 저희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전부 다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샘 뱅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바하마의 구치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보석으로 이제 구금, 이제 감금이 돼서 풀려가지고, 구치소에서 풀렸는데 이제 자택에 이제 감금돼가지고 이제 그 형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고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그 하기 위해서 보석금도 거의 3천억 넘게 내고 이제 그 재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택에 이제 구금돼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 있다라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샘 뱅크먼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고 거기서 이제 한국인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FTX 거래소와 또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계좌를 운용하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FTX 거래소를 만들기 전에 샘 뱅크먼은 아비트리지라고 하는 차익 거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 매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해외하고 이제 거래소의 가격, 그 코인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한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완전 여기서 딱 지정해가지고 얘가 이제 코리아 KYC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샘 뱅크먼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거래인데, 왜 발생을 하냐면 보면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롱 숏이 모두 다 가능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숏을 치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숏을 치면서 그렇게 해칭을 하면서 돈을 이제 벌어나가고 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런 마진이나 선물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은 무조건 롱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빠지려고 하면은 매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이제 뭔가 숏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국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지금도 프리미엄이 한 1.5%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 매매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조만간 이제 2023년도에 아마 나타날 건데, 장이 좋아지면은 한국 분들이 외국에서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엄청 몰려요.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가 한 20% 30%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국에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차익으로 20% 30% 그냥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샘 뱅크먼이 2017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불장일 때 있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막 50%일 때, 그때 이 자본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은 그 거품이 낀 부분을 다 이 샘 뱅크먼이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그 김치 프리미엄 누가 먹었냐 막 얘기 많았잖아요. 얘가 다 챙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코인의 버블에, 그러니까 눈물을 이 샘 뱅크먼이 다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는데, 이 구체적으로 이 지표를 보면은 이 샘 뱅크먼이 실제로 한국에 있는 FTX 거래소에 한국인들 중에 휴먼 계좌가 있어요. 한국인들의 KYC가 되어 있는 휴먼 계좌를 자기의,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비자금이나 MM 돌리기 위한 용의 계좌로 운용을 한 거예요. 이 계좌를 운용했는데,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는데, 그 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요즘 많이 보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비자금 마련할 때 그 보험사에 있는 휴먼 계정들 있잖아요. 휴먼 계좌.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운용을 하면서 이 비자금을 마련을 하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FTX에 있는 휴먼 계좌들 있잖아요. 이 계좌들을 임의의 계좌인데 본인들 게 아닌데 이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마켓 메이킹, 그 다음에 아비트리지 이런 것들을 돈을 빨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운용됐던 게 80억 달러. 한화로 10조 4천억 정도를 여기
여기에 이제 숨겨놓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돌려 말하면 저는 이거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10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5조 이상은 한국에서 나간 돈이다. 그 아비트리지나 그런 차익 거래를 통해서 이제 이 샘 뱅크먼이 먹은 돈인데 그게 오죽했으면은 이걸 운영하는 계좌를 코리아 KYC라고 묶어가지고 한국 계좌로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10조가 넘었다. 한국에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조? 몇 조 환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음번 이제 불장이 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롱숏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외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에도 좀 도입이 돼야 이게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내 코인이 이제 외국에서는 가격이 하락했는데 여기서 모르고 그런 걸 매수하시다가 이제 이런 거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빨아먹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FTX 같은 경우는 거의 10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코리아 KYC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아프고 한심스럽고 너무 좀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이거 꼭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코리아 KYC라고 불릴 만큼 한국 그 김치 프리미엄으로 애들이 시작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의 피해를 본 거와 더불어서 사실 루나가 터질 때 여러분들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5만원 넘어간 이후부터는 루나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뭐 루나가 뭐 권도영 대표가 만든 거다,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더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5만원 이후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였냐면 이게 그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비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알라메다 리서치뿐 아니라 그냥 샘 뱅크먼하고 헤지펀드가 거래소에서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했대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하고 루나를 터트리기 위한 자금이 무한되었다라는 걸 또 방증시켜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부자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그 전 CEO가 이 샘 뱅크먼 여자친구가 지금 법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실이고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피해를 봤다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꼭 그냥 뭐 김치 프리미엄에서 저희가 이제 따인 거 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루나를 터트리면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본 것들 이런 것까지도 많이 있고요. 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 FTX 거래소가 한국 사람들이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거래를 했대요. 여기서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전체 6%. 그 다음에 피해 금액으로는 4.5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FTX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피해 받은 게 직접적으로 받은 게 4.5조 간접적으로 받은 거 아까 제가 김치 프리미엄에서 얘가 가져간 돈이 거의 5조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플러스 그 다음에 5조에 그 다음에 루나가 터지면서 이건 직간접적인 건데 FTX가 터트린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가 또 몇 조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만 그냥 샘 뱅크먼한테 10조 이상이 털려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돈이고 이게 누군가의 인생을 너무 많이 바꾸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장치가 그러니까 막연히 막는다 규제한다가 아니라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야 좀 그런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샘 뱅크먼에 대해서 계속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고 샘 뱅크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민주당에 가장 많은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손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및 캠페인 위원회 구성원들이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손절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도 점점 손을 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FTX를 통해서 저는 미국에서는 결국 이 바이낸스를 건드릴 거고 지금 FTX의 FTT라는 그 토큰을 증권형 토큰이라고 이제 딴지를 걸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바이낸스의 BNB를 딴지 걸기 위한 밑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련돼 있는 강력한 퍼드가 한 번 더 날라오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